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또 10분의 기적,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기반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연동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떤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개발 행위를 허가되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요. 도로를 깔 데가 없어요. 구도시란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면 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용적률, 개발 밀도,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죠.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지역이에요. 강화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거는 이제 개념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외의 지역이요. 왜? 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할 수는 있어요. 곤란하지는 않아. 근데 필요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 그럼 이런 지역은 자, 종전에 비해서 갑자기 개발 행위 건수가 20% 이상이 증가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이럴 때 개발 행위 허가 건수라는데 인구가 20% 이상 증가되면 도로도 더 필요하고 학교도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반 시설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할 때 니네 개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돈 좀 부담해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즉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연동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허가권자 누구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금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설치할 땅이 없잖아요. 설치할 땅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개발이 끝난 동네라는 얘기예요. 구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상업, 이미 개발이 끝난 공업지역이에요. 자,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이런 새로 개발할 때 동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개발이 안 됐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 해제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 그동안 이제 개발이 안 됐다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동네라든지.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20% 이상이 지금 급속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자, 이런 동네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서 보시면 이런 구역을 지정할 때 심의를 하고요. 도계위의 심의, 그 다음에 구역을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고시하죠. 심의, 지정, 고시. 주의하실 거, 주민 의견이 여기서는 없다. 여기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가 좀 필요합니까? 이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여기서는 입법 취지가,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 의견 절차는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없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게 어떤 게 필요할지를, 학교가 필요한지 도로가 더 필요한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효과. 그래서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밀도 관리인데 원래 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강한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용적률에 강화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50% 강화. 이제 숫자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 50% 강화. 50%.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자, 규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라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만이에요.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여기서 숫자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뭐 할 때?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신축, 증축. 자, 그래서 개축. 있었는데 새로 짓는 거, 재축. 자,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 만들거나 늘리거나 이럴 때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테니까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는 자, 구역이 정해졌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이 동네가 지금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학교가 난리 난다 그랬죠. 학교가 애들이 40명, 50명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더 빨리 지어야 돼. 도로, 교통지역이에요. 도로가 기존 도로 가지고는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이때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 아우성인 지역이에요. 지금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보통 구역 지정되면 그 구역에 맞는 계획들은 보통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이라고 하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1년.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 구역 지정은 실효됩니다.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여기 한 문제짜리죠. 그래서 개발행위 연동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와 연동된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문제짜리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된 개발행위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